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된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사상자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 무력 분쟁이 각국의 지지 대결로 비화하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과 관심 축소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감지됩니다. 자세한 내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낸 박노벽 교수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 배후설도 계속 증폭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계속 폭격한다면 새로운 전선을 열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란 개입 가능성도 있고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시리아와의 긴장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 이런 충돌이 장기화, 그걸 넘어서 확전 우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이제 이 히즈볼라 그다음에 이란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장기화가 되는데 예. 현재는 미국이라든지 이란마저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장기화나 확전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이란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 예. 특히 또 이란 외무장관도 레바논 히즈볼라가 주재하고 있는 레바논하고 이라크를 방문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교적인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모두에 나온 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어떻게 안정화시킬 거냐 하는 게가 오히려 더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예. 110만 정도 되는 주민들을 24시간 만에 이탈시킨다는 것이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유엔도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봐야 할 게 이제 하마스가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느냐 하는데 문제인데요. 이제 본래는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파괴를 목표로 하지만은 그 동안에 2020년 돌이켜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미국을 주선으로 해가지고 아랍 세계하고 이런 관계 정상화를 쭉 추진이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하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은 인정을 해주는데 팔레스타인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그런 모양이라든가 지원이 이제 점점 떨어지고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국제사회에 아마 이목을 좀 집중시켜서 부각을 시키려는 이제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팔레스타인의 지위 문제가 상당히 국제사회가 고려해야 할 문제로 부각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국제사회 집중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셔서 이번 교전으로 미국이나 이제 미국 등 서방의 관심이 중동에 집중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이 좀 축소되고 분산이 됐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이런 큰 사건이 나면은 주목되는 부분이라든가 관심도는 당연히 분산되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제 그 점을 우려하면서 지금 나토 국방 관계자들 회의에도 참석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 정당하게 끝나느냐, 언제 끝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런 끝나는 방식, 이것이 줄 수 있는 게 우크라이나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제 무력 충돌이 어느 정도로 지연되느냐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요. 예. 미국으로서는 이 부분을 가급적이면은 분리해서 또는 별도의 그런 작전이나 지원을 다 가능하다 하는 방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우크라이나 정보국에 따르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투 중에 압수한 무기를 하마스에게 넘겨줬다. 이런 지금 정보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나왔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러시아가 하마스를 돕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은 현재 우크라이나 측 주장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확증이나 이런 게 지금 미국이나 이런 서방에서 확인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히려 이제 어떻게 배후에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이런 이제 무력 분쟁이 나오니까
그 하마스를 어떤 테러 단체다 테러라고 이제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 양측이 이런 게 굉장히 피해가 많이 크고 그 또 그런 측면에서 또 이게 그 미국의 이제 중동 정책이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약간 미국 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고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이란이 지원하는 하마스 또 이쪽을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는 상황일 거고 또 이런 상황에 나서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내심 그 어느 정도 더 유리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을 텐데 그렇다고 뭐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했던가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이걸 활용하겠느냐 하는 쪽에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네. 아무래도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동력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 건 사실이겠죠. 네, 뭐 러시아 내 언론들은 굉장히 뭐 그 부분을 상당히 부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관심을 떨어뜨리고 다른 분쟁 쪽으로 넘어갈 거다라고 하는데요. 뭐 사실 객관적으로 아무래도 그 CNN이든지 여러 방송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거의 보도 안 하고 이렇게 그 중동전을 얘기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오스틴 미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그러하고 상관없이 필요한 만큼 다 지원한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보니까 지금 대통령한테 허용된 50억 불 정도의 또 지원 자금들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는 최소한 겨울까지는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지금 양쪽의 이제 이번 무력 충돌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얼만큼 장기화되느냐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의 군사 지원 분산을 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무력 충돌이 러시아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거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러시아가 이번 무력 충돌 중재까지 나서면서 중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도 지금 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로서는 이게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높이는 이런 데 초점을 맞춰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사실 좀 인구 측면에서 보면요, 무슬림 인구가 2,500만이나 되면 1억 한 4천만 중에 거의 뭐 7분의 1 정도가 무슬림 인구들이에요. 그 남쪽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이제 아랍권에 아무래도 좀 우호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또 푸틴 대통령하고 이스라엘 총리 간에 이제 네타냐후 총리 간에 굉장히 개인적인 친분을 굉장히 쌓았어요. 왜냐하면 시리아 문제를 들고 양측 간에 협조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외교적으로는 지원을 했지만은 무기는 주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제 러시아로서는 이걸 어느 정도 좀 중간 입장을 좀 취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는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러시아 혼자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중재까지 나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는 틀림없는데 이걸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어떤 서방의 지원을 약화 그리고 러시아의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 이걸 도모하려고 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를 좀 떠올려 봤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에 이제 미국 등 서방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런 세가 결집이 됐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조금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중동 정세가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또 자국의 또 이익이 걸려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때랑 좀 양상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죠?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중동 내는 중동 내대로 거기 뭐 사우디니 뭐 이런 약간의 온건 세력들은 또 미국이라든가 서방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또 유가 문제가 또 있거든요.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직접 개입을 지금 안 하면서 지금 상황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지금 아랍 쪽에다가 1대1로를 쭉 연결해서 지금 나가야 하는데 이런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이제 손해가 날 수 있으니까
아마 에이펙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나올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걸 중재하고 또는 휴전을 하는 문제를 제기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본도 오히려 이번에 그 헤즈볼라 하마스를 테러 단체라고 보기보다는 무장 세력으로 간주하고 물론 이제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이제 비난한다 했습니다만은 이게 중동의 이제 원유 공급을 이제 90% 의존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는 신중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재 시간 11일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를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 발발 뒤에 나토 본부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방문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이런 그 중동 사태로 인해서 지원이 이제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나토 그 국방 당국 간의 그런 협조 내지는 지원을 좀 공고히 하자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연대를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뭐 이스라엘도 방문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요청을 했는데 아직은 이제 결정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사이에 이제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미국도 뭐 그 회의에 참석하다 보니까 뭐 2억 불을 추가한다든가 덴마크는 뭐 F-16을 곧 인도하겠다고 그러고 뭐 독일도 방공망을 제공하겠다고 해서 약간의 이제 성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본부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리고 이번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를 함께 묶어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민들의 인질로 잡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하마스를 이제 동시에 묶은 거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아무래도 이제 그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가 그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 그런 쪽으로 이제 몰고 가야 서방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한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러시아가 이 부분을 두고서 뭐 적극 지금 나서보다는 좀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어떤 안을 내서 이걸 좀 영향력을 높일까 이걸 연구를 하고 있을 거지 지금 당장 하마스를 지금 막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한다든가 그런 입장이나 처지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동시에 두 개의 전선에 맞닥뜨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동시에 지원 이스라엘도 우크라이나도 가능하다.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장기 지원의 변함이 없을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묶어서 지원하는 뭐 패키지 지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동시에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야 우크라이나 지원도 좀 반대를 의회에서 안 받고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제 생각인데요. 현실은 좀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오스틴 장관 생각은 이제 국방 차원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볼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무기 종류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아이언돔이라고 그 요격하는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공군이 이제 충분히 있으니까 공군에서 발사할 수 있는 초정밀 탄약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지금 재래식 전쟁을 하고 있고 공군력이 거의 지금 마비가 된 상태라서 이제 무기의 종류 면에서 다르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점에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아무래도 미국 내 그런 하원의 그런 마비 상태 또 지금 하원 의장이 후보로 지금 지정이 됐던 사람이 공화당 내에 좀 더 분열이 생기니까 본인이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원에서 이런 심의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내년에 줄 지원 예산들이 통과가 돼야 하는데 그런 이제 정치적인 그런 지금 분열상이 지금 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는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격권을 인정한다라고 밝히면서도 이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금지한 국제법은 좀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좀 확전 진화에도 좀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인데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뭐 우선 이스라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자 지구를 이제 곧 24시간 만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민간인에 대한 그 피해가 분명히 날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아랍권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이제 반 이스라엘 또는 반미
이런 그 시위라든가 이렇게 결집이 생기면은 굉장히 이제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지금 유가를 좀 떨어뜨려야 푸틴이라든가 러시아의 전쟁 자금이 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아랍권에 대한 그 지원도 또 협조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상당히 그 진압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인 희생이 나지 않도록 또 이스라엘도 지금 민간인 학살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분노하고 이제 그렇게 하마스를 진압하겠다 하면서 거꾸로 더 민간인 또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희생이 되면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로서는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서로가 지금 유념을 해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충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노벽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